어머님, 어제 분실 신고했거든요. 뭐 무슨 소리야? 분실이 아니잖아. 내가 들고 있는데. 아니요, 제 카드니까요. 제가 분실 신고한 거예요. 야, 지금 장난해? 나 해외에 있는 거 알잖아. 당장 풀어. 저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에요. 어제 이혼했거든요. 전화가 끊겼어요. 파리 샹젤리제 샤넬 매장 한복판에서 시어머니 황복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친구들에게 내가 쏜다며 큰 소리 쳤던 시어머니. 친구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었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결혼 10년 차 윤세아는 매달 카드 명세서가 도착할 때마다 작은 한숨을 삼켜야 했어요. 처음엔 그랬죠. 신혼 때 시어머니 황복순이 우리 세아 카드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세아는 별 생각 없이 건넸거든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한두 번 쓰시고 돌려주시겠지 했는데 그게 10년이 됐네요. 황복수는 그 카드를 자기 것처럼 썼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부터 친구들과의 점심값, 미용실비, 심지어 손주도 없는데 아이 옷까지 사서 친척들한테 선물했죠. 세아명의 카드로요. 남편 박태석은 어땠냐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어머니 편이었어요. 세아가 조심스럽게 여보, 어머님 카드 사용이 좀 많은 것 같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거든요. 엄마가 뭘 얼마나 쓴다고 그래. 내가 좀 넓게 생각해. 세아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3교대 돌며 번 월급의 절반 이상이 시어머니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빠져나갔죠. 태석은 중소기업 과장이었는데 월급 대부분을 자기 보험이랑 적금에 넣고 생활비는 당연히 세아 몫이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10년이면 이상한 것도 일상이 돼버려요. 세아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가 기분 좋으면 남편도 편하고 남편이 편하면 집안이 조용하고 집안이 조용하면 자기도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3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세아는 야근을 마치고 들어와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카드 앱을 열었는데 숫자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1,200만 원이 더 찍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해외 결제라 카드사에서 이상 거래 감지 문자까지 와 있었죠.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백화점 명품관, 그것도 하루에 4건이나 결제가 됐더라고요. 핸드백 하나에 580만 원, 지갑 하나에 280만 원, 스카프 하나에 190만 원, 선글라스 하나에 150만 원. 세아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카드를 쓰는 건 알았지만 이건 달랐거든요. 1,200만 원이면 세아 월급 석 달치였어요. 그것도 한마디 상의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세아는 거실에 앉아있는 태석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이거 봐. 태석은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엄마가 좀 썼나 보네. 좀이 아니잖아. 1,200만 원이야.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엄마가 필요해서 쓴 거겠지. 뭐가 문제야? 세아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는 거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죠. 문제가 뭐냐고. 내 카드야, 내 명이라고. 그러니까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태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TV 채널을 돌렸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죠. 세아가 뭐라고 더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유난 떤다, 좁게 생각한다 뿐이었으니까. 그날 밤 세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지난 1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죠. 처음 카드를 건넨 날, 첫 명세서가 왔을 때의 당혹감 태석에게 말했다가 되레
핀잔 들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오늘. 이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아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끝내기로요. 다음 날부터 세아는 점심시간마다 병원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녔어요. 처음엔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거든요. 첫 번째 상담에서는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요. 두 번째에서는 겨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변호사가 그 정도면 참을 만하지 않나요라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세 번째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는 달랐어요. 세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조용히 말했죠. 10년이면 충분히 생각하셨네요. 재산 분할은 크게 다툴 게 없어 보이고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세아는 협의 이혼을 선택했어요.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이 관계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있었죠. 하지만 세아에게 그건 형식일 뿐이었어요. 마음은 이미 10년 전부터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으니까요. 매달 명세서를 볼 때마다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서류가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세아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시어머니 카드값도 그대로 냈고 태석한테도 다정하게 굴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세아는 퇴근 후 거실에 앉은 태석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태석은 처음에 무슨 서류인지도 몰랐죠.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서명해줘. 태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10년이야. 세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죠.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태석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야, 생각 좀 해보자. 1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 충분히 생각했어. 엄마 알면 난리 날 텐데 당신 감당할 수 있어? 세아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똑바로 남편을 바라봤죠. 어머님 걱정은 당신이 하면 돼. 난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니까. 태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 보는 아내였거든요. 10년간 시키는 대로 하고 참으라면 참고 넓게 생각하라면 넓게 생각하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후회할 거야, 당신. 후회는 이미 10년 동안 충분히 했어. 태석은 한참을 아내를 노려봤어요. 협박도 회유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펜을 들었어요. 어차피 엄마한테는 당분간 말 안 해. 유럽 여행 중이시잖아. 세아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명이 끝났어요. 태석은 서류를 던지듯 테이블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고 세아는 그 서류를 조용히 챙겨 가방에 넣었죠. 그날 새벽 3시였어요. 세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어요. 카드 앱을 열고 시어머니가 쓰던 카드를 선택했죠. 화면 하단에 분실 신고 버튼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 멈췄어요. 10년이었죠. 10년간 이 카드로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 세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 계산해뒀거든요. 버튼을 눌렀어요. 손 하나 떨리지 않았죠. 분실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곧 날이 밝을 거였죠. 새로운 날이요. 그 시각
시어머니 황복수는 파리 샹젤리제 샤넬 매장에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온 여행이었죠. 황복수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오늘 내가 쏜다. 다들 하나씩 골라. 황복수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페이먼트 디클라인드. 직원이 뭐라고 말했어요. 프랑스어였죠. 황복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Sorry, your card is. 직원이 영어로 바꿔 말했지만 황복수는 영어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카드하고 프라블럼만 겨우 들렸죠. 잠깐만요. 한국 사람 없어요? 코리안 스태프. 황복수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매장 안에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잠시 뒤 한국인 직원이 다가왔어요.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아, 한국 분이시구나. 카드가 안 돼요. 이거 왜 이래요?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 카드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복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파리 샤넬 매장에서 친구들 앞에서 한국인 직원까지 불러놓고 카드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내가 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친구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었어요. 황복수는 바로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금 파리인데 카드가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어제 분실 신고했거든요. 뭐? 무슨 소리야? 분실이 아니잖아. 내가 들고 있는데. 아니요, 제 카드니까요. 제가 분실 신고한 거예요. 황복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야, 지금 장난해? 내가 해외에 있는 거 알잖아. 당장 풀어. 어머님, 저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에요. 어제 이혼했거든요. 전화가 끊겼어요. 황복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귀를 의심했죠. 이혼? 뭐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매장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죠. 황복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아가 이혼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전화기 너머로 태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지금 당장 말해. 이혼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황복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매장 한쪽 소파에 주저앉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쏜다며 큰 소리 쳤는데 현실은 친구들 앞에서 카드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미쳤어? 이혼을 해?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 여행 중이시잖아요. 끝나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그게 아들이야? 태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황복수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요. 친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황복순을 바라봤어요. 태석아, 이혼은 이미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자. 근데 그 애가 선을 넘었어. 무슨 말이에요? 카드를 끊었잖아. 내가 해외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태석도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카드가 끊겼다는 건 자기가 쓰던 생활비 카드도 끊겼다는 뜻이었거든요. 각 카드들 대부분이 세아명이었으니까. 엄마, 일단 귀국하면 얘기해요.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 어떻게? 재산 분할은 했어? 아직이요. 아직이라고? 이혼은 해놓고 재산 정리는 안 했어?
황복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당장 가서 따져. 이렇게 갑자기 카드를 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복순아, 괜찮아? 일단 내가 계산해 줄게. 나중에 정리되면 갚아. 결국 친구가 580만 원을 대신 결제했어요. 황복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황복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580만 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된 거였어요. 며느리가 아니 전 며느리가 자기를 이렇게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황복수는 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거 고소할 수 있어요? 고의로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변호사는 상황을 듣더니 말했죠. 카드 명의자가 분실 신고를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고의로 카드를 끊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을 좀 더 정리해서 오세요. 황복수는 그 말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 해.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태석이 세아의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병원 1층 로비에 태석이 나타났어요. 세아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윤세아. 태석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세아는 발걸음을 멈췄죠. 동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태석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재산 정리도 안 끝났는데 카드를 끊어? 세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4명의 카드를 내가 정지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엄마가 지금 파리에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야 했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셨는지 알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태석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낮췄지만 더 차가웠죠. 그래도 우리 엄마 체면은 생각해야지. 외국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시게 해? 체면이요? 10년 동안 내 체면은요? 당신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세아는 피식 웃었어요. 10년간 자기 돈 쓰면서 한 번도 고맙다 안 하던 사람이 지금 계산적이라니. 계산은 이제 시작이에요. 더 할 얘기 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었어요. 세아의 동료들, 환자 보호자들, 접수 창구 직원들까지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선을 고정했죠. 세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여기 제 직장이에요. 나가주세요. 안 나가. 재산 분할 얘기 끝날 때까지 안 나가. 세아는 잠시 태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저분 좀 안내해 주세요. 경비원은 이미 상황을 주시하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석은 이를 갈았지만 더 버티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알았죠. 결국 뒤돌아 나가면서 소리쳤어요. 두고 봐, 윤세아. 이렇게 안 끝나. 태석이 사라진 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세아의 동료 간호사들이 다가왔죠. 세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세아는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사람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한 동료가 멀찍이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배소희였죠.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서서 상황을 살피다가 세아와 눈이 마주치자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세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파리에서 황복수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증거 모아서 귀국하는 대로 오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황복수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윤세아,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병원 로비 소동이 있고 이틀 뒤 세아의 휴대폰에 친정어머니 번호가 떴어요. 평소라면 반가웠을 전화였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세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무슨 일이야? 황 여사한테 전화 왔어, 아까. 세아의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아니, 전 시어머니가 친정에 전화를 했다고요. 뭐라고 하셨는데?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해외에서 카드 끊어서 개망신을 줬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세아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친정까지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그건 내 명의 카드야. 내가 정지한 거고. 그건 알아. 엄마가 우리 딸 편 아니겠니? 근데 세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소송이니 뭐니 시끄럽게 하면 주위 사람들 수군거리고 그리고 여자가 이혼하면 손해야. 세상이 아직 그래. 엄마, 창피한 건 내가 아니야. 남의 돈을 당연한 듯 쓴 사람이 창피한 거지. 그래도 조용히 합의하는 게. 엄마, 나 10년 동안 조용히 했어. 더 이상은 못해. 소송은 저쪽에서 건 거야.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죠. 우리 세아가 고생이 많다. 엄마가 뭘 해줄 수가 있어야지. 세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도 딸 편을 들고 싶은 거였죠. 근데 세상 물정이 무서웠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친정 부모님마저 이러면 자기 편은 대체 누가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며칠 뒤 황복순이 귀국했어요. 여행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황복순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거였어요. 민사소송 진행하세요. 친구한테 빌린 580만 원의 정신적 피해까지 청구할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명의자가 카드를 정지한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고의로 카드를 끊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고의 입증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어떻게든 저 애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황복수는 그 자리에서 소송을 의뢰했어요. 같은 시각 세아는 병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 배소희가 다가와 앉았죠. 세아 씨, 요즘 힘들죠? 그날 로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다들 수군거리더라. 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 세아 씨 전 남편 맞죠? 나 사실 그 사람 알아요. 세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알아요? 어떻게요? 대학 동창이거든요.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동아리에서 잠깐 같이 활동했어요. 배소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세아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걸까? 그래서요? 아니, 그냥요, 세상 좁다 싶어서. 배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세아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힘들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은 해에 입사했잖아. 언니처럼 생각해. 배소희는 다정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세아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1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태석이랑 동창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게다가 언니처럼 생각해라니. 그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낸 적도 없으면서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갑자기 다정해진 걸까? 세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배소희는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 배소희야, 기억나? 세아 씨랑 같은 병원이거든.
요즘 상황 궁금하지 않아? 태석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솔직히 궁금해. 소송 준비 중인데 저쪽 동향을 알아야 하거든. 알아봐 줄게. 배소희는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동창 의리만은 아니었죠. 올해는 누구 하나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태석 쪽은 이미 변호사를 붙여 준비해둔 상태였나 봐요. 일주일 뒤 세아에게 법원 소장이 도착했거든요. 민사소송, 원고 황복순, 피고 윤세아. 소장 내용을 읽는 세아의 손이 떨렸어요. 친구에게 빌린 쇼핑 대금 580만 원 배상 청구, 거기에 공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여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피고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차단 행위로 인해 원고는 해외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경험하였다. 세아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10년간 자기한테 수치심을 안겨준 건 누구였는데. 공용카드라니, 그건 처음부터 세아 명의였어요. 공용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법적으로 다투려면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그 사이에 자기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세아는 소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병원 동료가 다가왔어요. 같이 밥 먹자고 불렀던 후배였죠. 세아 선배, 근데요. 후배가 뜸을 들이더니 물었어요. 선배, 위자료도 안 받으셨어요?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들 그러던데. 10년 살고 그냥 나왔다고. 세아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 후배는 더 묻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죠.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10년간 매달 빠져나간 돈을 생각하면 위자료 몇 푼이 대수였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과 엮인 모든 끈을 끊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날 밤 세아는 퇴근 후 집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어요. 10년치 카드 명세서였죠. 매달 꼬박꼬박 모아뒀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버리지 않았거든요. 세아는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쓴 금액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정리했죠. 백화점 120만 원, 미용실 35만 원, 문화센터 28만 원, 식당 67만 원. 10년이면 얼마일까? 세아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가 나왔을 때 세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억 1,400만 원. 10년간 시어머니가 세아 카드로 쓴 총액이었죠. 생각보다 훨씬, 아니 상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월급쟁이가 10년간 이 돈을 묵묵히 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근데 그게 자기였어요. 세아는 명세서 파일을 다시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여러분, 세아가 드디어 끊어냈는데요. 오히려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친정도 직장도 누구 하나 확실히 편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런데 10년치 명세서에 1억이 넘는 금액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소장을 받은 지 며칠 뒤 세아에게 법원에서 또 우편이 왔어요. 답변서 제출 기한 통지였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세아는 생전 처음 민사 피고가 됐어요. 법원이라는 곳에 자기 이름이 피고로 올라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원무과장이 세아를 불렀어요. 로비 소동 이후로 누군가가 원무과 쪽에까지 말을 흘린 모양이었어요. 윤세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원무과장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과장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죠. 요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가늠이 안 됐거든요. 로비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소송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과장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 입장에서 법적 분쟁 중인 직원은 좀 부담이 돼요. 환자분들, 고호자분들 눈도 있고 벌써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그 단어의 세아는 알았어요. 병원이 자기를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관리하는 곳이라는 걸. 세아의 손이 차가워졌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 정리가 될 때까지 좀 조심해달라는 거죠. 혹시 휴직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휴직, 그 단어가 세아의 가슴에 박혔어요. 휴직하면 월급이 없어지고, 월급이 없으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세아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때 멀리서 배소희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치자 배소희가 먼저 말을 걸었죠. 세아 씨, 방금 과장님한테 불려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배소희가 팔을 잡았어요. 힘들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세아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손은 차갑게 느껴졌죠.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정보를 캐려는 거라는 걸.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세아가 자리로 돌아간 뒤 배소희는 곧장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태석 씨, 나야 소희. 세아 씨 방금 원무과장한테 불려갔어. 소송 얘기 나온 것 같아. 분위기 보니까 휴직 권유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전화기 너머로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그럼 병원에서 잘릴 수도 있겠네. 글쎄, 바로는 아니겠지만 압박받는 건 확실해. 좋아, 계속 알려줘. 배소희는 전화를 끊으며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어요. 미안한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죠. 하지만 올해 승진은 자기한테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아에게 친정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죠. 받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세아야, 아빠다.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들었다. 소송당했다며. 세아는 한숨을 삼켰어요. 응, 그쪽에서 먼저 걸었어. 세아야, 아빠가 한마디만 할게. 조용히 합의해라. 세아의 입이 굳어졌어요. 뭐? 소송이고 뭐고 길어지면 너만 지쳐. 그쪽 집안 사람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다. 너 그거 버틸 수 있겠어?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어. 내 카드를 내가 끄는 건데. 그건 알아. 근데 세상 일이 옳고 그름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 합의금 좀 주고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세아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아빠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생각해봐라. 아빠도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세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게 대답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마저 이러면 자기 편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였죠. 직장에서는 눈치 주고, 동료는 뒤통수 치고, 부모님은 포기하라고 하고,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세아는 어두운 거실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있었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혼자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세아는 점심시간에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근처에 무료 법률 상담 창구가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엄두가 안 났지만 최소한 자기 상황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했죠.
상담 창구에는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세아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죠. 드디어 차례가 왔어요. 상담 직원은 세아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어떤 건으로 오셨어요? 세아는 소장과 명세서, 복사본을 내밀었어요. 민사소송을 당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직원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소장을 읽더니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시죠? 네. 그리고 이 카드를 시어머니 분이 10년간 쓰셨고요. 네, 여기 명세서 있어요. 직원이 명세서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충 보는 것 같더니 점점 표정이 진지해졌죠. 잠시만요, 이거. 직원이 명세서를 다시 처음부터 살펴봤어요. 이 금액이 10년치 맞아요? 네, 제가 계산해봤는데 1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고객님, 저희 무료 상담으로는 이 건을 제대로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잠시만요. 직원이 뒤쪽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죠. 이 서류 전문가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변호사님, 저희 창구랑 정기적으로 연계하시는 분인데 카드사법무팀 출신이세요. 이런 케이스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세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법률사무소 정의 변호사 오현경. 연락해보세요. 상담료는 첫 회 무료일 거예요. 세아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상담 창구를 나왔어요. 세아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각 배소희는 병원 휴게실에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세아 씨, 오늘 점심에 병원 밖으로 나갔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류 같은 거 들고 있었어. 다음 날 오후 세아는 법률사무소 문 앞에 섰어요. 법률사무소 정의. 작은 간판이었죠. 대형 로펌 같은 화려함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했어요. 세아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 들어서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세아 씨, 저 오현경 변호사입니다. 무료 상담 창구에서 연락받았어요. 오현경 변호사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카드사법무팀에서 일했다는 게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요. 앉으세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세아는 소장과 명세서 파일을 내밀었어요. 오현경 변호사는 소장을 먼저 읽었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명세서를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이 점점 좁아졌죠. 이거 10년치 다 있는 거예요? 네, 매달 모아뒀어요. 왜요? 세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현경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변호사는 명세서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정리했죠. 세아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뒤 오현경 변호사가 명세서를 내려놓았어요. 윤세아 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 소송 상대방이 이기기 어려워요. 오히려 윤세아 씨가 역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세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반격이요? 네,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시죠. 시어머니 분은 10년간 본인 동의 없이, 아니 정확히는 세아 씨 명의
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명세서의 한 부분을 짚었어요. 게다가 여기 보세요. 결제 패턴이 본인 사용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요. 백화점, 미용실, 문화센터 전부 시어머니 생활권에서 이루어진 결제죠. 10년간 1억이 넘는 금액을 카드 명의자 몰래 쓴 거예요. 세아는 숨을 삼켰어요. 그러면 제가 반소를 걸 수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었으니까 같은 재판에서 역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오현경 변호사가 펜을 들어 숫자를 적었어요. 상대방이 청구한 게 580만 원이죠? 근데 윤세아 씨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1,400만 원, 여기에 10년치 이자까지 붙이면 더 커져요. 누가 봐도 윤세아 씨가 피해자예요. 세아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두 참아라, 합의해라. 내가 계산적이다라고만 했죠. 근데 변호사님 비용이. 첫 상담은 무료라고 했죠. 이 케이스는 제가 맡을게요. 성공 보수로 하면 돼요. 이기면 그때 받을게요. 오현경 변호사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케이스 좋아해요. 카드사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신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싶었어요. 세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죠. 드디어 자기 편이 생긴 거였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명세서를 다시 펼쳤어요. 그런데 윤세아 씨,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세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 결제 패턴 외에 다른 패턴이 보여요.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형광펜으로 몇 줄을 그었어요. 세아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이건 시어머니 생활권이 아니에요. 강남 쪽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여기 꽃배달 결제도 있네요. 전부 온라인 결제예요. 세아는 명세서를 들여다봤어요. 진짜였어요. 시어머니가 갈 만한 곳이 아니었죠. 오현경 변호사가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 결제들 대부분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꽤 커요. 변호사가 한 페이지를 짚었어요. 여기 보세요. 같은 날짜에 강남 호텔 38만 원, 2시간 뒤에 꽃배달 21만 원, 이런 패턴이 여러 번 반복돼요. 세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평일 저녁, 주말, 강남 호텔, 그리고 꽃배달. 설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제 경험상 이런 패턴은. 오현경 변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세아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기다렸죠. 세아의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만 카드를 쓴 게 아니었어요. 남편 태석도 이 카드를 썼던 거예요. 그것도 아내 몰래 다른 여자한테.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강력해요. 남편분도 명의자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한 거니까요.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 부당이득 청구 대상에도 포함돼요. 세아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0년이었죠. 10년간 자기가 뭘 위해 참아온 건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반소 준비 들어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 세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직장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누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든지.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동료 한 명이 좀 이상하긴 해요. 전 남편이랑 대학 동창인데 갑자기 친한 척 하더라고요. 이름이요? 배소희요. 오현경 변호사가 메모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요즘은 회사 메신저 기록이나 CCTV로 다 나와요.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세아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그 시각 태석은 어머니 집에 있었어요. 황복순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변호사한테서 온 전화였죠. 뭐라고요? 반소요? 전화를 끄는 황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애가 반소를 걸었대. 부당이득 반환이라나 뭐라나 10년치 카드 사용액 전부 돌려달라고. 태석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뭐요? 그게 말이 돼요? 변호사 말로는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대. 그리고 황복순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태석아, 너도 그 카드 썼냐? 너가 쓴 사용 내역도 같이 넘어갔대.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우리한테 더 불리해질 것 같아요. 소송 취하하는 게 나을 수도. 뭐? 내가 왜 취하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황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 애가 나한테 망신을 줬어. 파리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절대 안 물러서. 태석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러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불안했어요. 명세서에 자기 결제 내역도 있을 테니까. 황복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윤세아,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월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세아는 오현경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죠. 반대편에는 황복순과 태석, 그리고 그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황복순의 청구를 기각한다. 황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고 윤세아의 반소를 인용한다. 원고 황복순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황복순이 벌떡 일어나려다가 변호사가 팔을 잡았죠. 재판장이 계속했어요. 본건은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10년간 반복적으로 타인명의 카드를 사용한 사안으로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한 공용카드 합의는 어떠한 증거로도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장이 한 장을 넘겼어요. 아울러 원고의 배우자 박태석 역시 해당 카드의 무단 사용 당사자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원고 측의 악의적 소제기로 인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결문에 자기 이름이 박힌 거였죠. 외도 결제 내역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세아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끝난 거였죠. 3개월간의 싸움이, 아니 10년간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이겼어요, 윤세아 씨. 세아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울지 않았죠. 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당연한 걸 되찾은 것뿐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황복순이 다가왔어요. 태석이 뒤에서 어머니를 말렸지만 황복순은 뿌리쳤죠. 윤세아, 너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풀려? 세아는 황복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 없죠. 세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제 돈이에요. 제가 번 돈이요. 그걸 돌려받는 게 왜 속풀이예요? 황복순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아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돌아섰죠. 태석이 뒤에서 불렀어요. 세아야. 세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세아에게 병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세아 씨, 배소희 간호사 건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오현경 변호사가 확인해준 대로였어요. 배소희가 병원 내부 메신저로 세아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기록이
전부 남아 있었죠. 배소의 간호사는 정보 유출 및 동료 명예훼손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에 올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정직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는 재심의 예정이에요. 사실상 퇴출 수순이었죠. 세아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배소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다만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이 대가를 치렀다는 건 알아야 했죠. 그날 저녁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황복순이었죠. 세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세아야. 목소리가 달랐어요. 3개월 전 파리에서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힘이 빠져 있었어요. 나. 그동안 내가 좀 그랬다.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아야, 이번 한 번만. 세아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죠. 10년 동안 들었어야 할 말을 이제 와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인지도 알 수 없었고요. 태석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죠. 세아야,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엄마 배상금이랑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마 건강도 안 좋아. 병원비도 있고. 혹시 분할 납부 협의 좀 할 수 있을까? 세아는 문자를 읽고 웃었어요. 피식 웃음이었죠. 세아는 문자를 삭제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죠. 그게 대답이었어요. 며칠 뒤 세아는 오현경 변호사를 만났어요. 큰 식당이 아니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국밥집이었죠. 오현경 변호사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 제일 한 거죠. 근데 윤세아 씨. 오현경 변호사가 국밥 그릇을 밀어두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세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10년을 버틴 것도, 명세서를 모아둔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도 전부 윤세아 씨가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세아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죠.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가 잘했다고 말해줬거든요. 참아서 잘한 게 아니라 싸워서 잘했다고요. 오현경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며 웃었어요. 국밥 식기 전에 드세요. 세아는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죠. 한 달 뒤 세아에게 우편이 왔어요. 카드사에서 온 거였죠. 세아는 봉투를 열었어요. 새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자기 이름만 적힌 카드였죠. 윤세아. 세아는 카드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을 카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카드. 오롯이 자기 것인 카드. 세아는 카드 위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카드는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이름이었죠. 내 삶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선택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아는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10년이 끝났어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10년을 참았던 세아는 결국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내어줬던 돈과 시간, 그리고 멍들었던 마음까지 모두 말이죠. 참는 것과 포기하는 건 다릅니다. 세아는 참았지만 자신을 지키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이 내 것 같지 않아 힘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세아의 용기가 여러분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세아의 당당한 새 출발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 단짝이었습니다.